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봅니다. HLB가 오늘 5.7% 빠졌어요. 고가 대비해서 꽤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한 40% 가까운 하락률을 보였는데 혹시라도 고가에 물려있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보시고 꼭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부터 볼게요.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뜹니다. 그래서 최근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한 3,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여기 3만 원대부터 12만 원, 그쵸? 4배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적 돌았나요? 아니요. 주가는 먼저 올라간다는 거예요. 실적이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적이 나쁜 종목이 올라갑니다.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미래 가치는 좋아지는데 지금 주가의 상태는 막 3조, 2조 이런 식이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실적보다 주가의 상승 속도가 빠르니까 올라가다 보면 실적과의 주가의 그 괴리감이 발생하죠. 그래서 시장에서 조정을 주는 겁니다. 그게 보세요. 첫 번째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12월 말 그리고 1월 초 그 이후에 나왔었던 조정, 전 이때부터 공략을 시작했는데 매매는 이렇게 진행하는 거다. 그리고 이런 구조에 대한 내용은 자 보세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게 뭐냐? 뭐 다들 리보세라님은 알고 계시죠? 그쵸? 폐암 관련된 치료제 그리고 판매허가 신청에 지금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주가가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왜? 돈이 들어오니까. 그쵸?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내용 보세요. 돈이 먼저 들어온다는 건 즉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돈이 들어온다는 거고, 돈이 들어온다는 건 우리는 돈을 보고 매수하는 거다. 그랬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선반영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주식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미래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예상치이기는 하지만 여기 홈페이지 보면 밑에 13개 리보세라닙을 제외한 13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진양권 회장님의 움직임이나 사업을 확대시키는 그런 부분을 보면 이런 쪽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보세요. 항암제 여기다가 CART 그쵸? CART 카티 세포치료제인데 이쪽까지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 기대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근데 무엇보다 이제는 현금 흐름이 도는, 즉 기대감뿐만 아니라 자금을, 그러니까 매출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판매허가 신청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10조를 넘어간 거예요. 떨어져도 지금 주가 오늘 종가 기준에서 11조 9천억, 거의 한 12조 정도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게 엄청 중요한 건데, 자 보세요. 원래 한국에서 그 시밀러 쪽 있죠. 뭐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쪽, 그쵸? 이쪽은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벌고 있는 것 대비해서 주가 상승폭이 10조를 넘어갑니다. 그쵸? 이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근데 HLB, 뭐 알테오젠, 그쵸? 이런 쪽은 원래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기술력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든 돈을 땡겨가지고 만들고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인한 주가 형성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가 발생했냐면 올해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알테오젠까지 제가 같이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10조를 넘어간 이유가 원래 10조가 벽이었습니다. 이 10조를 만들어 놓은 게 2015년도에 한미약품이에요. 한미약품. 그쵸? 여기에서 실제 기술 수출을 1조 원대 기술 수출을 하면서 10조 원을 처음 찍었습니다. 근데 이건 기술 수출은 일회성이잖아요. 다음 기술 수출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한 그런 보장을 누구도 내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 타자가 신라젠이었고 팩사백이죠. 그리고 이 다음 타자가 HLB였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로 인해서 10조라는 벽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알테오젠도 10조 넘어간 그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종가도 11조 9천억이죠. 그렇다는 건 이제는 10조의 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명확한 근거가 생겼잖아요. 돈을 이제 번다. 그렇죠. 알테오젠도 지금 머크 쪽에서 들어온 연간 확보되어 있는, 그렇죠, 그 마일스톤 대금이랑 다 합치면 1조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돌아요. 그리고 지금 다음 달 돼서 FDA의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혹시 진짜 혹시라도 그 통과가 안 됐을 때, 그렇죠,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보완책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10조를 넘겨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졌다. 이제는 숫자를 찍는 그런 단계까지 온 거예요. 물론 다음 스텝이나 그런 개발 단계들이 있죠. 근데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 이쪽에서의 현금 흐름이 돌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 HLB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 말고도 HLB 제약이나 이런 부분 보세요. 떨어지긴 했지. 올랐으니까 떨어진 거지. 그쵸? 같이 올라가잖아요. 왜? 판권 갖고 있잖아요. 이쪽에서 팔잖아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세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타점을 어떻게 잡을지, 가격 전략이 중요하다고요. 왜? 주가는 선반영하니까 가격을 보고 우리는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돈 벌잖아요. 그래서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왔습니다.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 뭐예요? 2주. 왜 2주인지 제가 이따가 인증을 할 거예요. 제가 제 계좌를 인증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단기 2주 동안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타점.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다 무료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자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떤 그 관점인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그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 있죠? 인증 그쵸? 인증을 할 건데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잘 보시면 1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101%. 2배가 넘었습니다. 종목 수익이 아닙니다. 계좌 수익이에요. 손실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쵸? 이 파란 부분이 다 손실 본 날이에요. 근데 올해 들어서입니다. 손실 부분을 포함시키고 나서도 수익을 큰 폭으로 봤기 때문에 계좌 수익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그쵸? 3달 동안 2배가 계좌 기준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그쵸?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이거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그 HLB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우선 한양디지텍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돌파 구간 정확하게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돌파 구간 오늘 몇 프로 올랐나요? 10% 올랐죠. 언제부터 공략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쵸? 제가 타점을 다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여기 소통방에서 자 내용 보세요. 하나머트리얼즈, 한양디지텍, 테스 3개 다 올랐는데 한양디지텍 시가 공략 보세요. 시장가에서 8시 49분 그쵸? 오늘 시가부터 공략이 들어갔다는 거고 제가 이거 분봉 타점 보여드리면 깜짝 놀랄 텐데 자 내용 보세요. 시가 매수 올라가는 거 보고 또 매수 그리고 종가에 또 치니까 또 매수 그쵸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뭐 그거는 뭐 내일 봐야겠지만 일단 강세 종목을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그랬을 때 아까 전에 봤었던 그런 정도의 계좌 수익이 나온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타점 다 나오죠 그쵸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때요? 여기 보세요. 자람 테크놀로지 반도체 그쵸 다시 반등하지만 제가 빠르면 내일도 그 자람 테크놀로지는 매수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타점을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한다. 자 근데 내용 보세요. 돌파 구간에 매수 하나 둘 3일 걸렸죠. 몇 프로? 75%. 이런 정도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싸게 사지 말자. 그쵸? 자 아까 전에 제가 HLB에 대해서 인증한다 그랬죠. HLB 보더라도 12월 달에 신고가 조정 그리고 반등 확인 매수 그쵸 4일 딱 걸리죠. 몇 프로인지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이거 31.9% 31.9% 4일 걸렸죠. 그리고 내가 판 것보다 무조건 높여서 사세요. 내리면 안 산다는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어때요? 올라갔을 때 매수 그리고 또 매도 몇 프로? 18% 그리고 또 여기서 한방 고가 못 잡죠? 내려가는 거 보고 팝니다. 그래도 13% 이렇게 수익을 내야 된다고요. 지금 HLB 끝난 거 아니에요. HLB 끝나려면 실적 나와야 되는데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못 채우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실적이 어때요? 적자잖아요. 그렇죠? 적자잖아요. 적자기 때문에 아직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근데 그 기대감이 이제는 뭐예요? 실적의 전환점이라고요. 근데 아직 적자니까 기대감 충족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주가 더 가는 겁니다. 근데 조정은 왜 받아요? 주가가 먼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가격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일일이 다 공개를 합니다. 근데 특이사항은 자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가 매수 8시 47분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자람 테크놀로지 보셨죠? 자 보세요. 매수 매도 며칠? 3일 75% 이런 부분 3월 11일이에요. 정확히 나오죠. 여기 3월 11일 자 내용 보시면 여기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시장가 매수 8시 53분 정확하게 장 시작 전이죠. 전부 다 매매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근데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매매가 가능할 거다. 무섭거든. 자 그래서 내가 정말 뭐 HLB의 타점 그쵸? 이건 실시간 내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이게 다 무료로 합니다. 이게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쵸? 이거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그쵸? 요 번호로요. 제가 다 공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HLB를 사다 보니까 물량을 이쪽으로 크게 늘리잖아요. 그래서 HLB 제약 3월 11일 이것도 볼게요. HLB 제약 어떻게 매매되는지 보시죠. 매수 또 매도 19% 25% 그쵸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게 사지 말아야 된다. 싸게 사면 안 돼요. 주가 싸게 사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어려워져요. 그래서 진짜 이 타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게 정말 꼭 배우셔야 됩니다. 진짜 꼭 배워야 되니까 와가지고 배우세요. 그쵸? 영상에서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것보다 타점은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시간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진짜 구독과 좋아요 제가 이번에 무료로 할 때 와가지고 배우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그쵸?
뭐가 가격이. 그래서 가격이 먼저 뜨죠. 실적이 전환되기 전에.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점, 실적이 좋아지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는 건 앞으로 호재가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하는 거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올라간다고 다 매수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다. 즉 고가 돌파, 신고가 돌파 구간. 그러면 지금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군들이 4월 달과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거니까 이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